이현수 기자 리포트에서 문재인 후보가 체면을 구겼다. 네, 소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한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이 지금 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체면을 하여튼 뭐 승리를 위해서 한 거니까요. 체면을 구기던. 그쵸? 저쪽은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떤 의미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보셨습니까? 이제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치 쇄신안을 놓고 두 분이 많이 다퉜어요. 네. 게다가 이제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차이를 노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치 쇄신을 놓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의 쇄신안을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가 오늘 그분이 다 받아들였죠. 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너무 다급했죠. 네. 어제 안철수 전 후보 댁까지 찾아갔는데 만나지도 못했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오늘 이제 그걸 다 받아줬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표를 위해서 소신과 신념을 버린 셈이 됐고, 네. 안철수 전 후보의 도움이 절실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독자 후보로서는 체면과 권위가 상실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오늘 지금 아까 유세를 보니까 저희 박근혜 후보께서는 민생을 얘기하고 계신데, 문재인 후보, 안철수 전 후보가 오늘 지지한 거 보셨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안철수 전 후보가 없으면 네. 안 되는 후보입니다. 허약한 후보죠. 그렇죠. 독자적인 승부에서는 이미 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가 돼버렸죠. 안철수 후보가 왔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거는 아까 정지평론가 저희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건 지적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5가 되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이 2인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1.5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제 승리를 저쪽에서 이제 눈앞에 뒀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철수 후보가 장고 끝에 이렇게 문재인 후보의 손을 기꺼이 그것도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 약속을 해가면서 손을 들어줬을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 마음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세력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난번 단일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세분리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정치의 세계에서 이제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정치인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학적 계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후보가 이제 안철수 전 후보의 체면을 세워준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후보는 이제 연대를 하면서 대선 이후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어찌됐든 이제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쪽 세력과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입지와 이제 지분을 좀 챙겨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안철수 전 후보가 그렇게 새 정치를 한다면서 지적했던 민주당에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 박지원 원내대표. 이 두 분들이 안철수 전 후보가 자진 퇴장한 이후에는 유세장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안철수 후보는 이 두 분과 같이 손잡고 유세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그렇게 되겠죠. 새 정치의 모습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네, 이제는 다 악수하고 이제 진보 대연합이 된 거고요. 어찌됐든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때가 묻은 겁니다. 이제 정치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본인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새 정치를 얼마나 잘할까. 사실 저희 새누리당도 새 정치 경쟁하자. 네. 그래서 저희가 정치 쇄신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죠. 네.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얼마 전 엊그제 이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제 박근혜 저희 후보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TV 토론이 많은 문제를 노정을 했지만 네. 그거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여야가 정치 쇄신하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해보자. 머리를 맞대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내일 이제 수석 원내부대표들이 만나는데 어찌됐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출을 하면 국민들이 캠페인하고는 별개로 정치권이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동안 정치권에 막 손가락질하고 정치권 비판했던 국민들이 그 안대희 대법관이 제안했던 정치 쇄신 우리가 꼭 할 거는 서로 다 약속하자. 그 협의기구만 받아들여도 이제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욕먹는 일은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원내대표단하고 정치쇄신 이제 특위에서 연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치쇄신안을 제안을 했고 저희 원내대표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이 당장 만나자 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수용을 해가지고 내일 이제 여야 수석 원내 부대표들끼리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정치세제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돼 있군요. 야, 지금 지지율 변동에 이제 촉각이 곤두세우고 이제 정치평론가들은 내일하고 모레는 분명히 그 컨벤션 효과라 그러죠. 뭔가 네. 으쌰으쌰 하는 네. 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서 문재인 네. 후보에게 크게 유리할 것이다. 네. 그러나 3일부터는 국민들이 이제 요동치는 파도가 가라앉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로 해서 박빙의 게임이 될 네.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좀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나 저희는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을 믿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일부에서 네. 이제 진보 대 보수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진보라는 이 틀 속에 지금 제가 보면 가장 궁금한 건 가치연대를 안철수 전 후보도 얘기를 했고 문재인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뭐 가세할 경우는 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세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심상정 진보정의당에 계신 심상정 씨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폐지, 연방제 통일안 이거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자기가 집권하면 1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랬더니 안철수 전 후보 그건 너무 구속되는 거 아니냐. 네. 좀 유연성을 가져라.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는 이미 과거에 사과한 거로 치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 사과 받고 해야 된다. 문재인, 안철수 두 분도 달라요. 근데 심상정하고 안철수 이 두 분은 또 이념 다르죠.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진보라고 한다? 이분들이 집권을 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요 권력투쟁, 이념투쟁으로 날셉니다. 네. 이 민생 돌볼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네, 거죠. 하나가 이제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저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이분이 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친노 세력의 압박 때문에 물러나게 됐고 네. 한강옥 전 대표,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은 그 친노의 패권적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노하고 이분들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노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한다. 안철수 전 후보 뭐 총리 하실 수 있겠죠. 문통 안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나 언젠가는 이 패권적 세력에 의해서 안철수 전 후보 과연 자기의 영역을 키워가면서 그 생존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심상정 씨로 대표되는 진보정의당 세력까지 들어오면 네.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네. 그 내부가. 그래서 이걸 과연 진보라고 할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가치 연대는 안 되고 정책 연대도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진보대 연합의 목표는 딱 하나, 정권 교체. 박근혜 후보는 안 된다. 네. 이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건데요. 앞으로 전략, 딱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대선의 중요한 건 구도와 이제 인물 경쟁력인데요. 네. 결국 1대1 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 아마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어떤 분을 뽑아야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열 건가? 어떤 분이 민생을 제대로 책임질 건가? 어떤 분이 약속을 잘 지킬 건가? 이런 것들을 국민이 잘 보실 겁니다. 저희는 후보의 이 경쟁력 그리고 후보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잘 전달을 해서 12월 19일 이제 대선일까지 사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뭔가 좀 새누리당 분위기가 조금은 침체돼 있을 텐데, 네, 아무쪼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